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당신이 감히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엄마 지금까지 잘 살다가 갑자기 웬 황혼이혼이에요. 저희가 잘못 들은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정희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죠. 남편과 자녀 셋, 이내 식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혹시 저 같은 삶을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제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결혼 당시엔 남편과의 미래를 꿈꾸며 설렜습니다. 그 사람의 무뚝뚝한 모습도 언젠가 다정하게 바뀔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하는 것도 없이 바빴고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리는 모든 책임을 저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 시절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미싱일을 하러 갔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해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내고 집안의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제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고 아이들 역시 엄마의 희생을 특별히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 됐다.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제 삶의 의미를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제 안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곤 했죠. 정희야, 내 삶은 어디 있니? 제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화초를 키우며 정원을 가꾼다든지, 동네 문화센터에서 취미를 배운다든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현실 속에서 언제나 사라졌습니다. 가족의 필요가 먼저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옷과 장난감을 사주고 남편이 먹고 싶은 반찬을 차려주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은 저를 불안하게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게도 만듭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 초기로 돌아가 보면 모든 게 제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가족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으로 그리고 희망은 포기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가사나 육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자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왔지만 남편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무책임은 반복됐고 그에 대한 실망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열심히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 곧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항상 말뿐이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미싱일을 하러 나가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끝이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집안일이 마치 제 본업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고 제가 바깥일을 하며 경제적인 책임까지 짊어진 것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보세요. 애들 잘 챙겨.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그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의 무관심은 단지 말뿐이 아니라 태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단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65일을 쉼 없이 일했지만 남편과 자녀들에게 돌아온 건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남편 역시 제가 도와준 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가끔은 비난조로 말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제가 해놓은 일을 흠잡기 일쑤였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 독립할 때가 됐을 무렵, 저는 남편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바쁜 날들이 끝나면 우리가 조금은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그의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존재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는 귀찮다는 듯이 듣지도 않았고, 중요한 결정은 저를 배제한 채 자기 멋대로 처리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건 이쯤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바친 세월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제 안에서 계속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자녀들 모두 제가 없으면 삶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그건 저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무한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이들이 집안 곳곳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던 모습이 생생한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모두 장성해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떠났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난 날, 저는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우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내가 희생한 보람이 있구나. 긴 세월 동안 고된 일을 견뎌내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편히 살 수 있겠지. 아이들이 떠난 빈자리가 생긴 것도 잠시.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집에는 남편과 저 단 둘만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무책임과 무관심한 태도를 견디며 살아왔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없고 남편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그의 무심함은 더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리모컨을 쥐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며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관심도 애정도 여전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한두 번은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 기대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무관심한 태도와 때로는 비아냥대는 말투는 저를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후 제 마음속의 공허함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정작 그 가족들이 떠난 자리에 제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녀들은 때때로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 얼굴을 보러 오지만 그마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금방 자리를 뜨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다음에 또 올게요. 그 짧은 인사에 서운함이 스며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은 제 삶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태도에 더해 가끔씩 제 노력을 깎아내리는 말들은
저를 더욱 상처받게 했습니다.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좀 쉬면 되겠네.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는 제가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그의 뒤를 치워야 한다는 사실에는 눈 감은 채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에서는 수십 년간 쌓여온 서운함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답이 아니란 걸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가정의 모습, 남편과의 변함없는 거리감,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과 공허함. 저는 점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떠올랐고, 제 마음 속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그때의 기억은 저를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남편과의 관계만큼은 평생 동안 풀리지 않는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의 태도는 무심했습니다. 일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때조차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저 성격이 무뚝뚝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몇 년 만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였던 저는 우연히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낯선 여자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혹시나 오해일까 싶어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꽤 오랜 시간 만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편지에 적힌 게 사실이야? 하지만 남편은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왜 남의 옷을 뒤져보고 난리야? 그의 말에 저는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별거나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한 일이고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아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다짐 하나로 모든 아픔을 묻어두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한때 도박에도 빠져 큰돈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집안의 경제적 부담을 더 키웠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싱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밥을 마련하기 위해, 집세를 내기 위해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고생을 당연한 듯 바라보며 고마움은커녕 무심하게 행동했습니다. 저의 희생은 남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내가 집에 돌아왔으면 된 거 아니야? 라는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점차 제 마음속에서 분노와 서운함으로 쌓여갔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끝내 배신당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간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견디며 저는 항상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다짐 하나로 모든 아픔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는 고독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참고 인내해도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신의 시간을 즐기며 살았고, 저는 가족을 위해 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깨닫습니다. 제 삶은 제 것이기도 했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제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저 자신에게도 되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요? 어쩌면 제게도 이유가 있었겠죠. 아이들 때문이었고,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든 이유가 무색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결심하게 된 그날이요. 그날은 남편이 평소처럼 무심하게 저를 대하고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하나같이 받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제 마음만 소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끓여놓은 국을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이걸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냐? 정말 매번 똑같은 걸 먹어야 하냐? 그의 투덜거림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날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의 말이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녁 무렵 마음이 허하여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까지. 이어지는 무응답은 저를 점점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져 전화를 내려놓으며 문득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은 제게 날카로운 현실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의 무관심, 자녀들의 냉담함, 그리고 쌓여가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희생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그들에게 너무 당연해져 버렸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TV를 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누가 너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냐? 뱃살은 어쩔 거고 살 좀 빼라!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제 마음을 단단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침묵으로 넘겼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지? 속으로 울컥하며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 자신은 굽은 허리에 주름진 얼굴, 피곤함이 가득한 눈빛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을 이대로 남편의 무관심과 가족들의 냉대 속에서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래.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남편은 눈을 치켜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화를 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 거잖아. 이제 많이 참았어. 이제 내 삶은 내가 살 거야. 제 말은 그동안 눌러왔던 제 마음의 울분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남편에게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의 소리 지르는 목소리도,
그 뒤에 따라오는 침묵도 제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스스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꿈들과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결심을 실행해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가 제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제 결심을 알리기로 한 날, 저는 단호하고도 담담하게 제 진심을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맑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자녀 셋과 남편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모두들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만든 간단한 다과와 차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가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해야 한다니 긴장감과 함께 이상한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했고 남편은 늘 그렇듯 무뚝뚝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부른 건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야. 첫 문장이 나오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자녀들은 약간의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차를 마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건 너희들 때문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위해 살고 싶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앞에 앉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다 컸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것 같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해. 아이들은 처음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특히 첫째는 눈이 동그래지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둘째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막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랫동안 이 생각을 해왔어. 저는 그들을 향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어.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나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물론 서운한 것들 있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그저 내 삶을 되찾고 싶을 뿐이다. 남편은 드디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의 무심한 말투에 저는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 이제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막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막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이제 너희가 너희 삶을 잘 꾸려가면 돼. 결국 자녀들도 제 결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제 삶을 되찾기로 한 것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테지만 이제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이혼 절차는 끝났습니다. 재산도 얼마 없고 아이들도 성인이므로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지지고 볶고 한 세월이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작은 원룸의 짐을 풀던 날, 저는 묘한 설렘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좁은 방 한쪽에 작은 식탁을 놓고 벽에 걸어둔 달력과 가족 사진 한 장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아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제 새 출발을 축복이라도 하듯 따스하게 방을 채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내 삶을 살아야지. 혼잣말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 제게는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꿈을 미뤄두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둘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결심한 것은 그림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붓을 잡아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초급 미술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물감의 색감과 붓의 움직임에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주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또한 여행을 다니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작은 지역부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떠난 첫 여행에서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를 바라보던 그 순간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아니라 그저 이정희로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체육센터에도 등록해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맞추기도 어려워 웃음거리가 되곤 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경기가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동호회 회원들이 건넨 한마디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니 몸도 점차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굽어있던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물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몸을 느끼며 저는 비로소 제 건강을 되찾아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자녀들에게 얽매여 흐지부지 되었던 계모임도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 때문에 자주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친구들과 근처의 맛집을 찾거나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니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모임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저를 더 이상 얽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자. 하루하루 다짐하며 저는 조금씩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물감의 꽃, 탁구공이 탁구대를 튀며 만들어내는 경쾌한 소리. 그리고 친구들과의 한바탕 웃음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평생 제 이름 대신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로 불렸던 시간이 지나고 이정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 새로운 삶. 그것은 누구에게나 간섭받지 않는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동네에 살고 있기에 그동안 분가했어도 많이 도와줬었죠. 가사와 육아를 어설프게 나눠 맡으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손주들이 밤중에 칭얼거리면
서로에게 서로 미루기 바빴고 급기야 싸움으로 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조금은 알겠지 하는 생각이 스쳐갔을 뿐입니다. 어느 날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목소리 너머로 전해지는 진심의 잠시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속으로 딸의 늦은 깨달음을 반겼지만 섣불리 감정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미안하단 말보단 앞으로 잘 살아라. 그게 나한테는 더 큰 선물이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자녀들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육아와 가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다 하셨는지 상상이 안 가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네요. 저는 그저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다면 됐다. 과거를 되짚어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막내는 어머니의 희생을 제대로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정말 한 번도 엄마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셨네요. 그동안의 저희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라. 엄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며 자녀들은 점차 저를 단순히 희생하는 어머니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어느 주말 자녀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자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준비한 음식을 앞에 두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잘 살아주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말보다 지금처럼 너희끼리 잘 지내라. 자녀들의 표정에 담긴 미안함과 감사함이 그제야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제 삶의 새 장을 시작한 지금 그들이 스스로의 가정을 잘 꾸려가길 바랄 뿐입니다. 자녀들의 늦은 반성은 제가 떠난 뒤에야 찾아왔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그 진심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듯이 저도 제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소식을 처음 들은 건 막내를 통해서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못해서 배달음식 시켜드리고 있어요. 막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단순히 그래? 하고 넘겼지만 속으로는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제가 곁에서 다 해줬던 일들을 혼자 해보는 게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기도 했고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소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배달 음식을 보내주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겨우 끼니를 때운다는 얘기에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는구나. 그러면서도 남편이 과거의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은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고 합니다. 밥솥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 라면을 끓이려니 물의 양을 모르겠다. 이런 소소한 질문들을 막내를 통해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밥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야? 딸은 그래도 군대에서라도 아빠가 밥을 해봤을 줄 알았다네요. 그러나 우리 아저씨, 전 남편은 그 시절 4대 독자로 군대도 면제였습니다. 그의 무능함은 짜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야 현실의 벽을 마주한 남편을 떠올리면 묘한 통쾌함도 느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해 라면을 끓이는 법과 간단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제 겨우 라면 하나 끓일 줄 아세요. 그거 하느라 1시간씩 걸리긴 하지만요. 그 말을 듣고 그나마 남편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남편의 진심에서 비롯된 변화라기보다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체면치레일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배달 음식을 그만두고 직접 밥을 지어 먹기 시작한 건 자식들이 배달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전 남편의 변화는 반가우면서도 진정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씁쓸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이 전해준 남편의 생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 저를 하찮게 여기고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가 이제는 혼자 살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기분 좋은 복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고생 한 번 안 해봤으니 이제라도 배워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가 뭘 배우든 어떻게 변하든 나는 내 길을 간다. 남편의 작은 변화는 그에게나 자식들에게나 의미 있는 일이었겠지만 제게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제가 관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새로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으니까요. 자식들로부터 아빠가 이제는 라면도 끓이고 간단한 요리도 한다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면 하나 끓이는데 1시간씩 걸리고 냄비를 태우기도 했다니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부엌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부엌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냄비를 들고 물을 끓이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작은 복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현실을 깨달았다면 좋겠지만 결국 자식들이 보내주는 배달음식으로 연명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엌에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라면 물 맞추는 법 배웠대요. 근데 물이 너무 많아서 국물이 다 넘쳤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이제라도 뭘 해보려는 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서야 사람 됐네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여전히 자식들에게 의지하려 했고,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부모를 돌볼 의무를 떠안지 않으려는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이 관계가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야 조금씩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변화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든 단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든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의 삶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고 저는 제 새로운 삶에 몰두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라면을 끓이며 흘린 땀이 그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길 바라며 저 또한 저의 자유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황혼이 오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한때는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두려웠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 오랜 세월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던 저 자신의 목소리와 욕망을 비로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늦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던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혼 이후 제 삶은 더 이상 남편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단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변화는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제 희생과 노력을 되돌아보며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들이 저를 통해 배운 교훈은 앞으로의 삶에서 그들 자신에게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후회 없이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저를 한 번 더 살게 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이자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